안녕하세요. AI와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분석 발표를 맡은 김가은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AI와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본 뒤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문제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그 데이터를 허락 없이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 산업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AI와 지식재산권 문제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AI 저작권 소속 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풍, 문체, 디자인 등의 특징을 학습하여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복제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도 아닌 회색지대, 그레이존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레이존 사례 첫 번째는 펠월드입니다. 펠월드는 출시 직후 포켓몬과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이미지 유사성이 아니라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AI 시대의 완전한 복제보다 유사성 자체가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레이존 사례는 쉬인입니다. 쉬인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을 AI로 분석한 뒤 유사한 제품을 매우 빠르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디자인 생성에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가 뉴스 기사를 무단 학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생성형 AI는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뉴스 콘텐츠 역시 언론사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결국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언론사의 권리 보호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학습 과정이 저작권법상 복제 또는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기존 뉴스 제휴 약관이 생성형 AI 학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가 비공개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향후 AI 관련 소송 전반에 영향을 줄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며 법원은 방송사와 네이버 양측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인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입니다. 2023년 뉴욕타임즈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챗GPT가 기사 내용을 원문과 매우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언론사의 수익 모델과도 연결됩니다. 만약 이용자들이 뉴욕타임즈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챗GPT를 통해 기사 내용을 얻는다면 언론사는 광고 수익과 구독 수익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언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AI 학습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오픈AI가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사의 시장을 실제로 침해하고 있는지입니다. 현재도 법적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작가와 출판사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수백만 건의 도서와 논문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적판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물이 유사한지를 넘어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의 불법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 경영진이 해적판 데이터 활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기업 책임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AI 기업들이 앞으로 무단 크롤링 대신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AI 혁신의 방향이 기술 중심에서 윤리와 준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AI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모른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확보 단계부터 저작권과 법적 문제를 고려하는 컴플리언스 바이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데이터를 둘러싼 적대적 대립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은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적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혁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반의 마련입니다. AI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창작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